첫 페이지의 것이 35번에 2번이었고 36번에 3번이었고 37번에 1번이었어. 그자? 그럼 한 거 맞네. 자, 그럼 두 번째 페이지 한번 가봅시다. 두 번째 페이지. 자, 요 녀석은 항상 두 개가 이렇게 섞여 나왔을 때에는, 자, 첫 번째 문제 38번 문제 보니까 흐름을 고려해서 기억부터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나올 때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기억을 보고 1번 오고 니은을 보고 2번 오고 이런 식으로 풀면 되는 거죠. 그렇지? 자, 그 다음에 38번 보시면 A와 B가 나와 있는데 A, B가 가 부분에만 있죠? 그렇지? 그러면 A 보고 싹 할 수 있는 거 해결하고 B 보고 해결하고, 그러면 수능장에 갔는데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A, B 이런 식으로 있으면 선택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 당연히 없고, 그리고 빠르게 왔다 갔다 하면서 풀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문제를 출제해 주는 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편리하죠. 찾을 필요가 없거든. 찾아낼 필요가 없이 그냥 따라다니면 되니까. 그 다음에 40번은 가의 대화 내용이 나의 반영된 양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되어 있는데, 반영 문제예요. 그러니까 5개 문제가 나오고 앞에 2개 문제는 가에 대한 문제고 뒤에 2개 문제는 나에 대한 문제고 중간에 있는 중간에 껴있는 세 번째 문제가 2개를 엮은 문제가 나오는 게 일반적인 형태잖아요. 반영이니까 당연히 가를 잘 읽고 나면 나를 읽는 동안에 가에서 읽은 요소들이 그대로 눈에 보일 거야. 그치?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고. 자, 그다음 41번 보면 글쓰기 전략, 나의 글쓰기 전략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40번이나 41번이나 큰 차이는 없어요. 큰 차이는 없는데 형식적인 특징을 얘기하는 거지, 가에서 내용이 나에 들어간 것을 찾으라는 거라면 41번은 형식적인 얘기를 주로 묻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는 선택지들이 이전에 나왔었던 문제들하고 비슷하게 나오니까 항상 연습하는 방법은 내가 뭐라 그랬어요? 선택지들을 먼저 줄 긋는 연습을 해보자 그랬죠? 해보고 있어? 그걸 해보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42번 문제. 의견을 반영해서 마지막 문단을 수정한다. 이거 자주 나오죠?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항상 같이 놓고 본다. 같이 놓고 본다는 얘기는 마지막 단락을 읽으면서 마지막 단락 한 문장 읽고 오른쪽에 한 문장 읽고, 무슨 말이겠지? 그런 식으로 읽어야 어떤 요소가 변했는지를 직관적으로 알아낼 수가 있다. 이해됐죠? 즉 마지막 단락을 다 읽고 나서 보기에 있는 단락을 다 읽는 것보다는 마지막 단락에 한 문장 읽고 보기에 있는 문장 한 문장 읽고 이렇게 읽는 게 좋다. 알겠지? 그래야 뭐가 변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다. 됐지?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오랜만이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보면, 화법과 작문을 공부하는 방법 어떻게 하라고? 연습의 상황에서는 뭘 해달라 그랬어요? 내가 일단 문제를 보고, 제일 먼저 문제는 아니지, 제일 먼저 여기 뭐야, 38번부터 42번까지 가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요거 있죠. 요 부분을 먼저 봐야 하고, 그치? 자, 그 부분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문제를 보라 그랬지? 문제 보면서 1번부터 5번까지 각 문제마다 선택지에 핵심이 되는 말들을 밑줄을 긋는 걸 연습한다. 오케이? 그거 하는 과정에서 뭘 하게 된다 그랬어요? 매번 자주 묻는 선택지들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거라 그랬지? 그게 어느 순간에 잘 익숙해졌으면 더 이상 밑줄 긋는 연습 안 하셔도 돼요. 알겠소? 그러면 그 후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거냐면, 지문을 읽을 때 자주 나오는 녀석을 체크하면서, 자연스럽게 체크하면서 읽게 된다.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연습하는 과정에서 지문을 먼저 읽는 것이 아니라 문제 선택지들의, 각 선택지들의 핵심을 하나 혹은 두 부분 정도를 밑줄을 긋는 연습을 한다. 모든 문제에다가. 오케이? 그리고 지문을 읽는다. 자, 그 다음에 화법 작문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내용 정리하는 것이 우리가 독서 지문에서 하는 거라면, 화법과 작문에서는 내용보다는 무엇이 중요하다? 형식이 중요하다. 자, 형식이 중요하다. 그래서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어떻게 이야기하는지에 대하여 포인트를 우린 맞춰준다.
자, 화작은 뭐다?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지를 느끼면서 읽어라, 체크하면서 읽어라. 그리고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자, 무엇이라는 건 주로 주제를 말하는 거라면, 아, 여기서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군. 무슨 말이겠수? 이해되수? 아, 여기서는 경제 활성화의 방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군. 이런 식으로. 주제를 잡는 것이 중요하고, 어떻게라는 것은 형식, 어떤 자료를 활용한다든가 질문하고 대답하는 방식을 활용한다든가, 무슨 말이겠지? 반언어적인, 준언어적인 뭘 한다든가 아니면 비언어적인 걸 한다든가 이런 형식적인 특징. 무슨 말이겠지? 이런 게 주로 출제 포인트니까 얘네들을 주로 읽어줘야 된다라는 것이 대원칙이다. 오케이? 이해됐지? 자, 그럼 한번 이 녀석을 같이 차근차근 한번 해봅시다. 자, 38번부터 42번까지 학교에서 진행한 강연이 끝난 후에 학생들이 나눈 대화이다. 그랬어요. 우후, 그렇다면 뭐야? 가 부분에는 강연을 들은 후에 그것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그랬어요. 일반적으로 대화는 토의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랬어요. 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데 얘는 특이하게 강연을 듣고 나서 대화를 하는 거니까 토의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꽤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다짜고짜 학생들 간의 대화다. 이렇게 돼 있을 때, 야, 요즘 그거 문제 아니야? 그렇지. 우리 어떻게 해결하지? 그럼 학생 1, 2. 야, 이렇게 하는 게 어때? 아, 그거 말 되는데. 하지만 이거 우리가 맨날 보던 토의. 즉, 토의는 뭐였지? 문제 해결 방안. 해결 방안을 끌어내는 과정이었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이해됐지? 근데 얘는 강연을 듣고 대화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치? 강연을 듣고 어떤 내용이 좋았어? 무슨 내용을 우린 실천해야 되겠어? 이런 쪽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얘는 토의는 아니고 특이한 녀석이야. 자주 만날 수 있는 녀석은 아니야. 그 다음에 나의 글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초고를 작성했대. 뭔진 모르겠지만 나는 초고를 만들었대. 초고. 자, 그러면 어쨌거나 이쪽 부분이 뭐가 되는 거야? 화법이 되는 거고, 이쪽 부분 초고 부분이 장문이 되는 형태. 근데 이렇게 돼 있을 땐 이 내용이 그대로 여기에 반영되니까 읽기에 훨씬 편리하고 쉬울 것이다. 오케이? 자, 그럼 한번 어떻게 읽는지 한번 가봅시다. 학생 1, 2 이렇게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될 건 몇 명인지 파악해. 몇 놈의 새끼가 떠들고 있는지 파악해. 얘는 1, 2네. 끼리치. 그럼 계속 주고 나서나 1하고 2하고 1하고 2하고 계속 반복되니까 좀 편하겠다. 왜 그러냐면 1, 2, 3, 4 나오면 헷갈려, 누가 누군지. 무슨 말이겠어? 그래서 인원을 파악하고 몇 번이나 얘기하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특히나 1, 2, 3, 4가 나왔을 때는 선택지에 누구에 대한 선택지가 나오는지 잘 보는 거야. 오케이? 그건 또 나오면 다시 정리하도록 하고. 자, 그러면 학생 1, 2 둘 간의 대화이군. 자, 그러면 첫 번째 들어갑니다. 학생 1이 시민의식을 주제로 한 띵띵 교수의 강연은 유익했어. 1시간이 금방 흘러가더라. 뚱. 자, 그러면 학생 1에서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학생 1에서 첫 번째 포인트는 일단 무엇에 대한 얘기인지, 강연이란 건 우리가 알고 있었고 그 강연이 시민의식이라는 거 하나 알고, 그 다음에 뭐야? 이것이 유익하게 생각했다. 근데 나중에는 이런 말도 체크할 필요가 없는 순간이 당연히 오는 거야. 빠르게. 왜? 유익하지 않았을 리가 없잖아. 그런 내용이 수능에 나올 리가 없잖아. 강연 들었니? 정말 쓸모없었어. 그럼 대화가 나올 리가 없어. 뭔 말이지? 항상 여기 나오는 대화들은, 학생들 간의 대화는 현실 속에 없는 대화들이야. 그렇지 않냐? 솔직하게 생각해봐. 여기 나오는 토의든 토론이든 학생들이 하는 말은 현실 속에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얘기들이잖아. 대부분 너무 착해, 애들이. 너무 진지해. 그런 건 없거든. 뭔 말인지 알겠어? 없어. 그래서 이건 당연히 유익할 거야. 그래서 지금은 한번 정리해보지만 나중엔 이런 건 필요 없고. 나도 강연에 집중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어. 동의. 항상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이로 넘어가서 나도. 이런 말들이 포인트야. 왜? 동의하고 있군. 태도거든. 그럼 무슨 뭐가 잘 나와? 학생 2는 학생 1이 무엇한 것에 대해서 무슨 태도를 보였다. 학생 1은 학생 2가 무엇한 것에 대해서 무슨 태도를 보였다. 이게 맨날 나오니까. 알겠지?
그럼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건 뭐냐면 화법과 작문의 지문을 읽을 때에는 어떤 스타일로 읽어야 될지가 분명 독서하고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독서는 그냥 핵심 단어들 찾고 연결하는 거였잖아. 계속 정리하기, 그리고 그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고 확인하고 있니 없니 따지고 이런 거였단 말이야. 그래서 되게 복잡한 정신노동이었어. 지문도 어렵고. 근데 얘는 아무리 과학에 대한 얘기여도 쉬워. 아무리 경제에 대한 얘기가 나와도 쉬워. 어려운 개념이 나오지 않아. 무슨 말이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많이 들거나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잘못 읽고 있었다라는 거지. 너무 내용 중심으로 하나도 안 놓치고 읽으려고 하는 거야. 근데 어떤 포인트를 읽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보고 실천하고 몸에 배게 만들자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면 나도 몰랐어. 개인의 선택과 행동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만들어진다는 의미를 비유적으로 이야기한 게 마음에 와닿았어. 그래서 여기에 포인트 내용적으로, 요거는 형식적인 얘기고 내용적으로 연결되고 있는 중요한 포인트는 개인의 선택과 행동, 개인의 선택과 행동이 시민의식 받은 거고, 시민 개인의 선택과 행동이 무엇을 만든다? 바로 우리 사회를 만든다. 사회를 만들어 간다는 거. 근데 이런 내용들은 독서면 이게 중요해. 이게 더 중요하다고. 무슨 말이겠어? 이 강연자는 혹은 A라는 철학자는, A라는 사회학자는 개인의 선택과 행동이 사회를 만들어 간다고 중요하게 생각하는군. 이게 포인트가 돼, 독서에서는.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A 철학자의 입장을 잘 반영한 것은 이런 거 나온다고. A 철학자의 입장을 보기의 입장에서 반박하시고 이런 게 나온다고. 뭔 알겠지? 근데 화작에서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나도 라는 말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비유적으로 이야기한 게 마음에 와닿아서 오호 이런 게 오히려 더 중요해. 뭐 강연에선 이걸 비유적으로 했군, 이런 형식적인 게 더 중요하더라고. 이해됐지? 비유적으로 했다. 자, 학생 1위 맞아. 우리 또 학생 1위 맞아. 근데 얘는 해결 방안을 만들어내는 토의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이것도 나중에 그냥 뻔히 알게 되는 거야. 아마도 뻔히 맞아가 많을 거야. 그러니까 보통은 토의에서는 어떻게 돼? 맞아, 그렇지, 그런 방법이 있구나. 여기서 끝나지 않지. 꼭 어떻게. 하지만 이거 나온다고. 무슨 말이겠어? 근데 얘는 그냥 계속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 우리 사회를 정원으로 시민이 이 정원을 관리하는 정원사로 비유한 것이 정말 인상 깊었어. 내용상으로는 비유가 뭐라는 거야? 정원과 정원사로 비유했었지 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구체적 내용이고 그냥 비유했었구만 우리는 생각하면 끝나는 거야. 됐지? 더 중요한 건 어느 쪽이다? 나도 맞아, 비유를 했었어. 이게 더 중요하다. 이쪽이 더 중요하다. 독서 읽기와 화작 읽기. 이해되지? 자, 그 다음에 또 인상 깊었던 내용이 있으면 말해줄까? 두둔. 자, 이제 뭐 하는 거야? 오호, 말해줄래. 이제. 자, 여기서 뭐라고 했어? 인상 깊은 내용. 지금 포인트는 뭐다? 요놈의 자식들이 뭐 한다? 무엇에 대해서 말하는지가 중요하다 그랬잖아. 내용 자체보다. 무엇이 인상 깊었는지가 지금 포인트군, 대화에. 대수, 인상 깊었던 게 뭐라는 거야? 비유가 인상 깊었다잖아. 이해됐지? 이쪽이 더 포인트다. 인상 깊었던 거. 자, 그 다음에 밑줄 친 기억으로 갑니다. 학생 1위. 밑줄 친 기억으로 가서, 상호 의존적으로 맺어진 관계에서는 모든 행동이 잠재적으로 전염성이 아주 높다는 게 기억이 나. 자, 이거 뭐야? 포인트. 내용 밑줄 친 기억은 풀어야 되니까. 의존 관계에서는 무엇이 중요하다? 전염성이 만들어진다. 요게 이제 포인트가 됐고, 내용으로. 그게 기억이 나. 한 사람이 어떤 나쁜 행동을 괜찮다는 듯이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똑같이 그 행동을 하게 되고, 그런 행동이 마치 바이러스처럼 퍼지게 된다는 거였지. 강연에서 이걸 설명하는 단어가 있었는데, 자, 요거 그 중간에 있는 말도 필요 없고, 전염성 부연하는 설명이니까 그런 단어가 있었는데 하고 기억 안 나는 걸 얘가 물어보고 있다. 포인트. 그 다음에 요거 바로 풀면 돼. 자, 밑줄 친 기억 38번 문제 보세요.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서 강연에 인상적이었던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봐봐. 선택지가 사뭇 다르지. 독서의 선택지가 아니야.
얘는 지금 뭐 했어? 아, 얘네들 인상 깊은 게 뭔지 묻고 답하고 있네.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니잖아. 내 말 이해됐어? 화작의 패턴은 다르다고. 그 포인트를 잡아서 읽는 게 배면 돼. 알겠어? 그거만 해내면 돼. 자, 끝. 자, 그 다음에 학생이 강연에서 시민적 롬바드 효과라고 했어. 자, 그게 뭔지 우리가 발표도 없어. 자, 단어가 뭐였지? 시민적 롬바드. 그러면 우리 독서로 가면 시민적 롬바드의 개념이 무엇인지가 중요하거든. 무슨 말이겠어? 근데 화작에서는 뭐야? 야, 나 생각 안 나. 네가 좀 말해줘. 생각 안 나는 걸 얘가 말해줬다는 게 중요해. 내 말 이해됐어? 생각 안 나는 걸 말해줬다는 게 중요해. 자, 그래서 시민적 롬바드 효과라고 해서 아, 맞다. 나 뭘 배우면 중요한 단어가 기억이 안 나. 항상 이런 식이지. 자, 1번이 뭐라 그랬냐면 1번 학생이 뭐라 그랬냐면 아, 난 참 기억력이 거시기해. 그래서 그랬더니 여기 지금 A 부분이 시작됐어. A 부분이 시작됐어. 이제 바로 문제 풀 거야. 그치? 기억이 안 나고 그래. 머리가 빠가야. 막 이렇게 얘기하지. 학생이가 뭐라 그래? 다정한 목소리로. 이게 중요하다고. 다정한 목소리. 이런 거 나오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무슨 생각하는 거야? 자, 내가 지금 빨간 걸로 하는 건 전부 다 뭐 하는 거지? 화작에서 포인트. 노란 걸로 하는 건 뭐야? 독서에서 포인트. 오케이.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지 말라고 했지? 자, 다정한 목소리. 이거 뭐 떠오르는 거 없어? 이런 거 뭐라 그랬어? 준 언어적 표현. 여긴 이 문제가 안 나오긴 했지만 이런 거 중요합니다. 그쵸? 준언어적 표현이란 건 뭐야? 준언어적 표현이란 건 뭐야? 그 말을 하는데 강조하기 위해서 힘을 주어서 말한다, 부드럽게 말한다, 강압적으로 말한다, 이런 걸 뭐라 그래? 준언어적 표현. 언어 표현하는데 그 오디오에 담기는 것. 이해됐지? 준언어적 표현. 이 용어는 반드시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요거. 준언어적 표현. 자, 다정한 목소리로. 괜찮아. 이미 그 단어가 가리키는 의미는 알고 있잖아. 두 손을 맞잡으며 두둔. 자, 뭐야? 이게 왜 3이 나왔냐? 1212 하고 있었는데. 자, 다정한 목소리 2였지? 자, 1 학생이 뭐라 그랬어? 두 손을 맞잡으며. 아, 이건 뭘까? 이거는 오디오에 들어가지 않잖아. 행동이지, 행동. 그러니까 이건 뭐야? 반언어적 표현. 요게 중요하다. 됐지? 반언어적 표현. 자, 행동, 반언어적 표현.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됐지? 그러니까 내용은 독서로 치면 얘가 나 기억이 안 나. 괜찮아. 그랬더니 뭐야? 고마워. 이랬지. 이게 A 부분이었어. A 부분. 됐지? 그럼 이렇게 읽고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하냐고. 이런 대화 해본 적 있어? 없지? 야, 아까 수업 시간에 들은 거 그거 뭐였지? 야,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내가 대학을 못 가는 거야, 개새끼야. 이런 거 하지, 우리가. 괜찮아. 손 붙잡고 이런 거 누가 해. 건전한 얘기들이야, 항상. 건전한 얘기들. 자, 그러면 A 보세요. 자, 39번 해결해보자. A에서 학생 E는 스스로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상대에게 B는 넘어가고 에게 끝으로 가서 위로의 말을 건네고 있다. 어때요? 맞네. 그치? 봐봐. 내용 아니지? 그치? 뭐 하고 있냐? 됐어? 위로했다. 끝. 자,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학생 E는 상대의 말에 동의하고 있어. 동의하고 있음을 여기 나왔네. 동의하고 있음을 준언어적 표현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 학생 E. 다정한 목소리. 준언어적 표현. 됐어? 맞지? 근데 동의가 아니지. 준언어적 표현은 맞는데 괜찮아 그랬잖아. 그치? 이건 동의가 아니야. 무슨 말이겠어? 이해됐지? 끝났지? 자, 그 다음에 X. 학생이는 상대가 잘못 정리한 강연 내용. 정리한 게 아니지. 땡. 날아가고. 그 다음에 학생이는 상대의 의견이 이의를 제기하면 아니지. 땡. 날아가고. 학생이는 상대가 생각하지 못했던 강연의 의미 아니지. 떠오르지 않은 단어지. 땡. 날아가고. 그럼 답 나와버렸네. 됐자? 하나 가지고 그냥 풀어버렸어.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다음 학생 2가 그런데 시민적 롬바드 효과. 자, 다시 이제 자, 학생 2. 자, 뭘 포인트로 정리하는지 연습하는 거야. 자, 학생 2가 그래서 시민적 롬바드 효과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어? 뚜둑. 자, 시민적 롬바드 현상이라는 게 문제점이야. 이게 뭐야? 전염성을 가지고 있는 거라 그랬거든. 전염성을 가지고 있는 거. 누군가 뭘 하면 다 따라하게 된다. 그래놓고 다음 뭐라 그랬냐면 뭘 물었냐면 막으려면 자, 그럼 포인트가 어떻게 된다? 독서에서는 요거 연결고리를 잡으면서 우리가 이걸 쓸 거야. 근데 화작에서는 뭐야? 아하, 얘네들 지금 뭐로 넘어가고 있다? 막는 방법 얘기하려고 그러는구나. 이해됐지? 막는 방법을 얘기하려고 그러는구나. 됐어. 자, 막으려면 어떻게 할래? 학생 1. 자, 여기 뭐가 나왔어? 밑줄 친 니은 나왔지? 바로 풀 거야. 학생 1. 밑줄 친 니은. 자, 니은 문제풀이로 들어갑니다. 나쁜 행동의 전염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는지 알고 싶은 거지? 이거 다시 받아서 뭐지? 확인했네? 됐지? 그치? 그 내용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시 확인. 질문 확인. 자, 요게 이제 작문에서 화법에서 중요한 거다. 자, 니은 38번에 2번 보시면 상대가 한 질문의 의미를 자신이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있다. 확인. 끝. 됐죠? 확인. 이런 거 잘 나오죠? 합법 작문에서 잘 나오는 선택지 확인하기. 됐고요. 그랬더니 그래요. 내가 그렇게 말했어. 자, 학생 1. 강연에서 사회에 해를 끼치는 행동이 확산되는 걸 막으려면 나부터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얘기했어. 두둔. 자, 뭐야? 자, 1위가 나부터 하래. 그러면 요게 독서에선 중요한 거. 해결 방법.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나부터 해야 된다. 이게 내용. 자, 그 다음에 맞아. 그렇지. 한 명 한 명의 선택과 행동이 바로 이 사회를 만들어가는 거니까. 됐죠? 얘가 뭐 했다는 거야? 맞아. 그러면서 아하 그랬지. 떠올라서 확인. 다시 확인. 맞아. 그거 맞아. 그거지. 이렇게 확인했고. 그 다음에 자 디귿으로 갑니다. 학생 1이 학생 1이 디귿. 학생 1이 디귿 넘어가서 한 명 한 명의 선택과 행동이 사회를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니까 책임감이 느껴진다. 자, 이거 연결해서 나 책임감이 느껴져. 이게 포인트죠? 자, 그러면 선택지 디귿 38번에 보면 상대의 말을 다시 진술하며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덧붙이고 있다. 한 명 한 명 그대로 받았지. 됐지? 그 다음에 책임감이 느껴진다라는 것은 자신의 생각 덧붙인 거 맞네. 빡 지우고. 됐죠? 자, 나도 마찬가지야. 가끔은 멋대로 행동해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달라져야겠어.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쁜 행동을 할 때 그냥 두고 보지 않는 것도 중요한 것 같다. 자, 이는 뭐야? 두고 보지 않는 것. 두고 않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 그럼 뭐야? 뭔가를 덧붙이고 있지? 그것도 중요해. 그랬더니 학생 1이 나쁜 행동을 그냥 두고 본 경험이 있어서 그래? 하고 물었지? 자, 다시 잡아서 학생 1이 너 그랬니? 하고 질문. 됐죠?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래? 그런 경험이 있어. 경험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갔다. 하시고 바로 또 리를 보시면 되죠. 상대방의 의견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추가적인 사례를 요구하고 있어. 아닌데. 너 경험 있니? 왜 그랬니? 라고 물은 거지. 안 맞지? 그래서 4번 답이구나 하시면 되는 거고. 자, 학생 2가 이제 B로 들어갑니다. B 부분 문제 바로 풀 건데 이미 결정이 났어요. 결정이 났으니까 확인만 해보시면 돼요. 청소년 학생들이 쓰레기통을 분리수거장으로 들고 가지 않고 아무데나 쓰레기를 버리는 걸 봤어. 한 학생이 쓰레기를 버리니 다른 학생들 따라 버리더라고. 교실로 가더라. 그러고선 지켜보고 말리지 못했어. 그게 계속 마음에 걸려. 됐지? 그런 경험이 이 학생 2가 그런 경험이 내용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있어 라고 말한 거지. 그냥 경험 계속해서
경험이 있니? 그랬더니 있어라고 말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학생 1이 어떻게 했냐면 고개를 끄덕끄덕, 고개를 끄덕끄덕, 고개를 끄덕끄덕. 자, 고개를 끄덕끄덕, 끄덕끄덕, 끄덕끄덕. 자, 얘는 당연히 무슨 표현? 반. 구분하는 간단한 구분 방법 뭐라 했어? 오디오. 고개 끄덕끄덕은 녹음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언어가 아니지, 얘는. 그래서 뭐야? 아하, 얘는 반언어적 표현이군. 이렇게 정리되는 거지. 자, 반언어적 표현. 자, 고개를 끄덕이며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도 중요한 건 그때 너의 학생을 따라하지. 그때 내가 그 학생들을 따라하지 않았다는 거야. 뭐야? 중요한 건 뭐야? 중요한 건 어디 있다라고 얘가 지적한 거. 그렇지? 그랬더니만 학생이가 고마워. 똑같이 비슷한 거네. 그렇지? 고마워. 경험이 있다 그러면서 얘가 후회하니까, 그렇지? 후회했어요. 그랬더니 마음에 걸려. 여기서 이제 경험이 있어. 마음이 안 좋아. 그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이거야. 그랬더니 고마워. 똑같은 거네. 위로한 거네. 뭐 B는 됐죠? 자, 하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다른 애들까지 피해보니까 그래서 마음이 아팠던 거야. 자, B 확인해 볼게요. 38번에. 나머지 다 지웠고 1번이 확실히 맞는지만 보면 되는 거죠. 학생 1은 스스로의 행동을 자책하는 상대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 오케이, 됐다. 그럼 확신을 갖고 1번 빡 찍으면 끝.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음만 하면 두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됩니다. 자, 학생 1. 생각해보니까 나도 아무데나 쓰레기를 버리는 학생들이 급속도로 늘어났다는 난감해하는 학교 관계자의 모습을 본 적이 있어. 문제가 심각하기 전에 우리가 뭘 해야 되지 않을까? 두둔. 자, 뭐로 넘어갔어? 학생 1이 문제가 심각하니까, 그치? 해결 방안. 어떤 행동을 우리가 뭘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했지? 그럼 얘는 뭐야? 해결 방안, 대책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구나. 이게 포인트지.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포인트는 뭐냐면 심각하다라는 걸 느끼는 걸 무엇으로 가져왔다? 바로 학교 관계자. 요걸 가지고 왔다. 이게 중요한 거지. 이해됐어? 이해됐어? 응. 설문을 통해서 알아냈어. TV에 인터뷰를 봤어. 뭐 이런 거 있잖아. 어떤 자료를 통해서 알아냈느냐, 무엇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느냐,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느냐 등등등. 그럼 여기서 뭐야? 학교 관계자군. 요게 포인트. 자, 그 다음에 학생 2로 넘어가면서 나도 함부로 버리는 쓰레기가 늘어나 골치 아프다는 학교 관계자의 말을 들었어. 나도 하면서 강조해주지. 학교 관계자 다시 나오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두 주먹. 자, 이제 해보자. 두 주먹. 준이야 반이야? 준언어 반언어? 반언어. 그렇지, 반언어. 녹음 안 되는 거 행동. 자, 불끈 쥐고 그래 결심했어. 난 우리가 이야기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학교 신문에 투고를 할까. 두둔. 자, 뭘 해야지? 연결해서 학교 신문. 자, 포인트. 끝.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됐지? 학교 신문. 아, 그래서 이게 장문으로 넘어가구나. 그랬더니 미음. 멋지다. 너 우리가 사는 정원을 아름답게 하는 정원사가 될 거야. 비유적 표현 같이 끌어왔네. 나도 할 수 있을 일을 찾아봐야지. 자, 마지막 5번. 상대 계획을 응원하기 위해 강연회에서 들었던 비유를 하려고 했다. 그렇지. 됐지.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남는 건 뭐냐면 전체 가 부분에서 머릿속에 남는 것은 큰 흐름이어야 하는 거야. 큰 흐름. 큰 흐름은 강연이 유익했어. 그거부터 시작해서 유익했어로 시작해서 비유가 괜찮았어. 또 감명 깊은 건 뭐였었니? 로 넘어가는 거. 그치? 이렇게 감명이 아니라 인상이라구나. 그게 그거지 뭐. 인상 깊었던 건 뭐였니? 그 뭐 전염성 있다고 말한 거. 그 단어가 뭐더라? 까먹었어. 이거야. 그래 놓고 아니 난 머리가 안 좋아. 위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 됐죠? 자, 그런 식으로 포인트들을 어떻게 넘어가고 있는지 그 핵심을 정리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다. 독서에 비해서. 자, 그런 식으로 읽으면 다 돼요.
그럼 그게 이제 슬쩍 남아있단 말이야. 내가 화작에 맞게 읽은 포인트들이 슬쩍 남아있는 상황에서 학생 이해 초고를 보면 자연스럽게 내용이 나올 거야. 한번 봅시다. 나그를 한번 봅시다. 자, 초고. 자, 가글이 어떻게 반영된 보자. 학생의 게시판에 학교 내에 무분별하게 버려진 쓰레기의 사진이 올라와 우리 학생들 사이에 화제가 된 일이 있었다. 자, 여기서 보면 시작에 자, 여기도 포인트. 자, 요걸 활용했다는 게 중요해. 그치? 게시판 사진을 처음에 툭 던지면서 게시판에 사진이 올렸는데 쓰레기 막 버렸더라고요. 이걸 활용했다는 게 중요하다고. 내 말 알지? 그치? 자, 활용했다는 게 중요하고. 학생들이 화제가 된 일이 있었어요. 필자도 청소하는 학생들이 쓰레기통을 분리수거장까지 들고 가지 않고 아무데나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두둔. 자, 그 다음 포인트 뭐? 앞에 너 경험이라고 했었던가? 그게 그거지 뭐. 너 그런 경험이 있었니? 했는데 그거 가져왔다. 이해됐지? 지금 연결 포인트. 요건 새로운 내용이고 요거 가져온 거 찾았고. 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목격한 적이 있었죠.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그 뭐였어? 자, 요거 포인트라 그랬잖아. 그렇지? 주체. 오케이? 내가 무엇을 생각하게 된 이유, 근거, 주체. 됐죠? 관계자들은 최근에 우리 학교 내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학생들이 급속도로 늘어나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했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하면 뭐야? 여기가 이렇게 돼서 뭐 했다? 문제점. 항상 뭐가 중요하다 그랬지?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어떻게 얘기하느냐? 그래서 문제를 확인하고 있는 중이다. 게시판에 사진을 화제로 먼저 꺼내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학교 관계자의 말을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의 주장이 힘있도록 만든다. 오케이.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 했냐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렇게 했지. 그럼 뭐야? 다음 자연스럽게 원인 분석으로 들어갈 것을 예고하는 거지. 이런 걸 나는 개인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연결해주는 문장이라고 얘기해. 단락과 단락을 연결해주는 문장. 오케이. 연결로 들어간 거야. 연결해주는 문장. 다음 단락과 연결해주는 문장으로 끝났습니다. 감 잡히지? 독서하고 화법하고 화작하고 다르다는 게 뭔지 알아먹었지? 이게 이제 난 차근차근 다 얘기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읽으면 대학을 못 가지. 그렇잖아.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말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화작은 빨리 하려고 하는 건데 시간을 엄청 쓰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연습은 하되 시험장에서는 그렇게 안 할 수 있도록 몸에 배도록 해야 돼. 몇 번만 해보면 될 거야. 알겠어? 몇 번만 해보면 될 거야. 이걸 잘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선택지 밑줄 긋기를 해보라고. 오케이? 화작 수업을 내가 오래 할 건 아니야. 왜냐면 비슷한 내용을 어렵지 않은 비슷한 내용을 내가 계속 할 필요는 없잖아. 무슨 말이겠어? 그럼 어느 선 되면 몇 개 면접, 기출문제 몇 개 풀다가 이제 그만하자 할 거란 말이야. 그래놓고 그 시간을 문학이나 혹은 독서 쪽으로 돌리면 돌렸지 이걸 계속 할 이유는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아마 내가 문법이 마무리되는 때쯤 하면 아마 끝맺음을 할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 문법 기출문제 몇 개 좀 풀어주고 그러면 지금 몇 월이지? 5월인가? 그지? 한 6월? 6월쯤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네요. 아시겠죠? 그러면 그 전에 빨리 감을 잡으셔야 돼. 알겠지? 빨리 감을 잡으셔야 돼. 자, 그러면 다음 단락. 왜 얼마 전에 학교에서 열린 띵띵 교수의 강연에 따르면 두둔. 자, 뭘 가져왔다는 거야? 자, 문제 해결한 다음에 원인으로 넘어가면서 얼마 전에 강연이 있었어 라는 강연 얘기를 끌어왔다라는 얘기고,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맺는 사회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쉽게 영향을 받는다.
됐지? 그 내용을 그대로 가져왔네. 한 사람의 나쁜 행동을 방지하면 그와 같은 행동이 방치하면 마치 바이러스처럼 쉽게 퍼져나간다. 내용 그대로 가져왔고, 이를 가리켜 시민적 롬바드 효과라고 한다. 두둔. 자, 강연에 있는 내용을 인용했다. 얘 끌고 왔구나. 이거 가져왔고, 시민적 롬바드. 자, 그 다음에 지금 학교에서 발생하는 일은 시민적 롬바드 효과로 설명할 수 있어. 누군가가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고 나면 너도 나도 이 행동을 따라하게 되거든. 이런 일이 확산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자, 이건 뭐야? 문제 확인하고 그것에 지금 뭐로 넘어간 거야? 심각한 것을 강연을 가지고 심각성 슬슬 시작하는 것 같아. 연결 문장이 뭐였냐면 확산되면 어떻게 될까? 참. 원인이었잖아, 원인. 자, 원인 얘기한 거고, 원인. 어떻게 얘기한 거야? 따라하기. 따라하기가 원인이었어. 그 다음에 이제 심각성, 어떤 질문을 던졌어? 확산되면 어떤 일이 발생될까? 확산되면 어떻게 되지? 그래서 요거 뭐야? 똑같이 연결. 자, 심각성으로 슉 연결될 거 보여주는 거. 자, 결과에 대한 얘기예요. 결과. 심각한 결과. 넘어가는 거. 자, 그 다음에 지금처럼 학교 내에서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는 행동이 확산되면 다시 받았지? 생활하는 모두에게 괴로울 수밖에 없어. 모두의 괴로움. 자, 그 결과는 모두의 괴로움일 거야. 자, 모두의 괴로움. 강연에서는 사회에 해를 끼치는 행동이 확산되는 것을 막으려면 자, 괴로움. 이게 이제 결과였고, 그 다음에 뭐로 넘어갔어? 막으려면 지금 해결 방안까지 넘어갔네. 확산되는 것을 막으려면 자신부터 그런 본문에 있었던 거 그대로 가져왔군. 자신. 요거로 넘어갔다를 느껴라. 대체 해결 방안. 이처럼 남들이 쓰레기를 버린다고 너도 나도 따라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돼. 나가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일을 목격하면 이를 막도록 노력해야 돼. 자기 체험을 자기와 반대로 하게 하네. 상호 의존적인 관계로 맺어져 있는 우리 선택과 행동이 자, 마지막 단락. 자, 이렇게 해서 결과에 대한 얘기, 어떤 문제를 야기할지에 대한 얘기에서 다음으로는 해결 방안까지 넘어갔고 이제 마무리 짓습니다. 자, 상호 의존적인 관계로 맺어져 있는 우리의 선택과 행동이 우리 생활하는 학교를 만든다. 뚱 이렇게 읽자마자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야? 쑥 넘어가는 거지. 왜? 마지막 단락은 옆으로 연결되니까. 상호 의존적인 관계로 맺어져 있는 학교 생활에 좀 더 큰 책임감을 느꼈는데 문제 바뀌었네. 됐지? 그렇다면 우리는 좀 더 큰 책임감을 느껴. 두 개의 문장을 연결했네. 됐지? 그 다음에 제멋대로 쓰레기를 버리는 학생에게 그 행동이 우리 학교를 어지럽히는 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시킬 필요가 있어. 얘기해줘야 돼. 자, 그 다음 뭐야? 이에 쓰레기 되가져가기와 버리지 마 캠페인을 제안한다. 지금 달라진 게 뭐야? 캠페인. 새롭게 들어갔지? 제안. 마지막에 지금 마지막 단락이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서 무엇을 제안하는 걸로 갔잖아. 보기에서. 제안하는 걸로 갔어.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자주 나오는 거야. 구체적인 방안. 항상 나와. 자, 무슨 얘기냐면 봐봐. 이런 거를 옛날에는 내가 뭐라고 설명했었냐면 문제 해결형의 지문이라고 이야기를 해. 문제 해결형의 지문이라는 건 뭐냐면 이걸 똑같아. 문제를 확인해. 어떤 문제가 있구나 확인해. 그 다음에 그 심각성이 드러나도록 제시해줘. 그 다음에 원인을 분석해. 그 다음에 해결 방안을 제시해.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촉구 정도. 이렇게 옵션으로. 자, 요게 일반적인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글의 개요와 글의 모양새야. 오케이. 그럼 화법과 작문에는 이런 지문들이 많아. 독서에는 이게 흔치 않지. 독서는 설명문이 많기 때문에 뭔가 주장하거나 분석하거나 문제를 분석해가지고 해결하고 이런 게 잘 안 나와. 옛날엔 나왔죠. 요즘은 다 그냥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설명문이 많거든. 내 말 이해수. 자, 그러면 얘를 문제를 확인하고 자, 지금 요즘 이런 게 문제예요. 아주 이러다가 그냥 다 이렇게 작살나게 생겼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래서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죠. 자, 모두들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되는 게 일반적인 구조라는 게 우리 머릿속에 딱 있으면 돼. 왜? 화법과 작문엔 이런 애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렇지? 여기도 보면 문제를 확인하고 원인을 분석하고 나중에 심각해질 거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마지막에 뭐뭐 합시다 라고 막 요구를 하고 있잖아. 같은 구조야. 이 구조는 변하지 않아. 뭔 말 알겠어? 그러면 지금은 내가 야 이건 이거네 이건 이거네 이건 이거네 이렇게 연결했네 이걸 이렇게 했네 이렇게 했지만 나중에 되면 이건 맨날 뻔한 거니까 그냥 읽는 거야 그냥. 무슨 말이겠어? 이 구조는 언제나 나오는 거니까. 알겠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도 나올 수 있다? 개요를 주는 문제. 이렇게 개요를 주는 문제에서 뭐가 잘 나오냐면 이 원인을 1, 2, 3로 줘. 세 가지를 줘. 그리고 해결 방안으로 알맞은 것 이런 문제를 잘 내. 오케이.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세 가지를 다 넣느냐 요거. 오케이. 이런 문제도 나와. 알겠지? 그래서 이 구조에 대해서 익숙해지면 충분하다. 익숙해지면 충분하다.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42번 바로 풀어버리죠. 자, 학교 내 예의와 존중을 지키지 않는 행동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할 때 문제점을 지적하며 글을 마무리해 주세요가 아니고 학교 내에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것을 막기 위해 구체적인 방법과 그 기대. 됐네. 됐지? 가장 큰 차이점은 캠페인하자. 쓰레기 되가져가기 버리지 마 라는 캠페인을 하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됐죠? 그래서 거부감이 이렇게 하면 될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41번 한번 먼저 해볼게요. 41번 글쓰기 전략. 예상되는 반론을 제기하여 있어요 없어요? 없었죠. 근데 이런 거 있다. 예상되는 반론을 제기하여 이런 선택지가 자주 나오고 이것을 실제로 글쓰기 방식에 써먹은 얘들이 기출에 당연히 있고 나올 수 있는 얘기야.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거야? 예상되는 반론이라면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자신부터 하면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 놓고 이렇게 자신부터라고 얘기를 하면 안 하는 애가 있을 거니까 너무 아니란 방법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 그래서 나는 이렇게 넘어가는 거. 무슨 말 알겠어? 이게 뭐 예상되는 반론. 자주 써먹는 방법이야. 본문에서 설명하는 순서대로 요약한 내용을 포함하며 마무리했다. 요약 정리 안 했지. 그치? 순서대로 요약하려면 문제점, 심각성 요 순서 가야 될 거 아니야? 없지? 각 문단의 마지막에 의문형 문장을 있어. 문단의 핵심 내용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이건 뭐라고 그랬어? 연결하기라 그랬지. 연결하기. 됐지? 연결하기. 자, 그 다음에 행동이라는 말을 반복해서 예상 독자가 지닌 신중한 태도의 문제점. 행동이라는 말을 반복한 거는 뭐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신중한 태도의 문제점을 이건 뭐 모르겠지. 없었던 말이고. 우리라는 말을 자주 사용해서 그래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공동체의 문제. 그러네. 우리는 그런 것 같으네. 얘는 좀 독특하다. 그치? 조금 독특한 형태의 문제네요. 이 녀석은. 자, 우리. 자, 반복된 거 맞고요. 우리 학교에서 우리는 어쩌고저쩌고 계속 나왔었던 것이고. 자, 그 다음에 40번. 반영된 양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라고 그랬어요. 자, 1번. 학생이가 학생들의 나쁜 행동을 목격한 경험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내가 아까 이거 읽을 때 어떻게 썼냐면 가글을 읽자마자 나글로 오면서 이거 했네로부터 시작했지. 그치? 그걸 확인하는 문제야. 자, 학생들의 나쁜 행동을 목격한 경험 그거 들어있었지. 첫 번째 문단에 문제 상황의 실태를 드러내는 데 썼고 자, 보세요. 그걸 그대로 갖다 썼다. 그 다음에 첫 번째 단락은 실태다. 됐지? 그치? 문제 상황 제시했다 그랬지? 가에서 학생 1과 학생 2가 학교 관계자의 말에 대해 언급한 이거 썼다고 얘기했지? 첫 문단에서 문제 상황의 심각성을 부각하는 내용으로 제시됐다. 됐지? 심각성. 자, 그 다음에 학생 1이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이 두 번째 문단에서 해결 방안의 적절성을 입증하는 근거로 제시되어 있다 그랬는데 이건 안 맞는 얘기죠. 그렇지? 문제 해결에 위한 행동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것이 해결 방안의 적절성, 즉 해결 두 번째 단락에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그 해결 방안이 적절한지 아닌지 얘기했다는 거잖아. 근데 두 번째 단락은 요거였지. 원인, 심각성과 원인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었어. 해결 방안은 여기 세 번째 단락에서 넘어가면서 나왔고 또 해결 방안이 뭐라 그랬냐면 자신부터 하는 거라 그랬잖아. 근데 그것이 적절한지 아닌지에 대한 평가는 없었어. 이해됐지? 자, 그렇게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학생 1과 학생 2가 강연에 듣는 시민적 롬바드 효과에 대한 언급한 내용이 그대로 들어있었지. 두 번째 문단에서 원인을 설명. 그렇지. 원인이 뭐니 하면서 이렇게 넘어갔었잖아. 됐지? 그대로. 그러니까 화작에 맞게 읽으면 선택지는 그것에 맞게 묻고 있을 거야. 알겠어? 정상적인 문제에서는. 자, 그 다음에 학생 1, 2가 사회에서 해를 끼치는 행동의 확산을 막는 방법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나의 3문단에서 문제 해결과 관련된 주장의 내용, 문제 해결과 관련된 그렇지. 확산을 막는 방법에 대한 언급했고, 그렇지. 그건 뭐다? 자신부터 하는 거다라고 얘기했고, 나에서 세 번째 문제 해결하는 걸로 연결이 되고 있지. 됐나? 이해됐어?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라 무엇을 얘기했고 어떤 방식으로 얘기했는지를 정리하는 연습을 하시면 된다는 거야, 결론은. 내 말 이해됐어? 그럼 문제는 풀린다. 대원칙은. 합법과 작문의 대원칙은. 근데 솜솜이 뜯어서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읽고 풀려고 노력을 하면 시간을 쓰게 되고 자꾸 어긋나게 되어서 빨리 풀어야 되는데 난 빨리 못 풀지 왜? 왜 다 맞아야 되는데 나는 왜 틀리지 왜? 이런 식이 돼버린다는 거지. 근데 어쨌거나 다행스러운 것은 작년에 어려웠어. 작년에 역대 우리가 처음에 풀었단 말이야. 역대급이지. 뭐가 역대급이냐면 오답률이 10위권 안에 드는 문제가 화법과 작문에 2문제가 있었다니 세상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역대 수능에서 오답률이 한 40%, 50% 되는 화작 문제는 있었던 적이 없어. 뭔 말이겠어? 근데 지난번에 그거 내가 풀어주면서 왜 그게 애들이 어려워했을까에 대한 얘기는 했었는데 어쨌거나 그거에 대한 반성은 반드시 할 거라는 거예요. 올해 수능 출제자들이. 작년 수능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게 오답률이 이렇게 나왔어요. 화작하고 언매가 있는데 언매에다가 가산점을 주거든요. 이런 식이면 화작한테 가산점 줘야 돼요. 이렇게 돼버린다고. 이렇게 좀 내지 마세요. 그럼 그래요? 이게 어려워? 바보들이군. 쉽게 내자. 이렇게 된다고. 무슨 말이겠어? 그래서 올해는 화작이 이게 참 희한하다. 이게 논리적으로 정말 그럴까 싶은데 어김이 없어. 뭔가 어려웠던 해는 다음엔 반대급부로 쉬워지는 건 연속으로 어렵고 어려웠던 적은 없어요. 그치?